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유방외과 허민입니다.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여성이라면 특히 더욱 걱정하는 암이 유방암이잖아요. 네, 유방암은 어떤 암인가요? 세포가 성장을 하고 사멸을 하는 게 일반적인 코스인데 사멸을 하지 않고 계속 살아있으면서 증식하는 걸 암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유방 안에 생겼을 때 유방암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방암은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암 중에 제1위의 질환으로 돼 있고요. 유방암에도 사실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유방암으로 진단이 되면 침윤성 유관암으로도 알고 계시면 되고 전체 유방암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네, 유방암에 발생하는 원인은 사실은 모든 암은 원인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추정되는 그런 내용은 여성 호르몬에 노출이 되는 기간이 길수록 유방암 발병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말은 초경을 일찍 하거나 폐경을 늦게 하거나 임신을 하지 않아서 아니면 30세 이후에 임신 출산을 하게 돼서 그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에스트로겐에 노출이 되어 있을 때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비만을 들 수가 있는데 폐경이 되고 난 이후에 비만이 된 경우에는 유방암 발병률이 좀 더 높다고 밝혀져 있고요. 유전성이라는 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유방암에서 한 4 내지 6% 정도를 보고하고 있고요. 안젤리나 졸리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안젤리나 졸리인 경우에는 자기의 어머니는 난소암, 이모는 유방암을 앓고 있는 병력이 있고 그 안젤리나 졸리 자체는 BRCA1, 2가 발현이 되어 있고 이것이 변형이 되어 있는 형태로다가 돼 있어서 그런 예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이제 유전성 유방암인 거죠. 하나 이제 식생활과 관련이 된 거라고 한다고 하면 그 음주가 사실은 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음주요? 네.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가 따로 있나요? 네, 유방암은 그러니까 저희가 좀 패턴이 서구와는 조금 다릅니다. 북미나 유럽이나 이런 데인 경우에는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유방암이 발병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독특하게 보통 한 30대부터 좀 더 증가하기 시작해서 가장 많은 게 45세에서 55세가 가장 피크를 이룹니다. 그리고서 그 이후에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뒤집어진 V자형의 발생 패턴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어린 연령대에 많이 발병을 해가지고요. 생존율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암에 비해서 생존율은 엄청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행이다. 유방암은 그 다른 암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약제나 치료 방법이 고안이 되어 있는 질환이기도 하고요. 유방암 자체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성상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그 한국 유방암학회 보고에 의하면 5년 생존율은 92% 평균 생존율이, 그리고 10년 생존율은 88%쯤 굉장히 예후가 좋은 거로 다 보고하고 있어서 열의 9명 이상이 평생 건강하게 사는 거니까 이 정도면 사실은 치료해 볼 만한 질환이 되는 거죠.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증상일 것 같아요. 조기암으로 다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고, 조기암이라는 건 굉장히 병기가 낮은 상태 그리고 증상이 없을 때 진단될 확률이 높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는 멍울이 만져진다든지 유두에서 핏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유두 피부에 함몰이 보인다든지 유방의 양쪽이 달라져 있다든지 피부에 함몰이 보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증상은 멍울입니다. 근데 멍울이 발견이 됐다고 해서 모두 다 암은 아닌 거고요. 특히 젊은 여성, 30세 미만의 젊은 여성인 경우에는 만져지는 혹인 경우에는 섬유손정과 같은 양성질환이 대부분이고요. 40세 이후의 여성에서 멍울이 만져지면 한 4분의 1에서는 암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원래 가슴에 약간 있지 않아요? 멍울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저 뭐가 혹인지 모르겠어요. 네. 생각보다 멍울은 훨씬 더 단단합니다. 대부분 잘 모르겠다고 할 때는 혹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떤 검사를 통해서 유방암을 진단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첫 번째 오시면 아마 의사의 임상계에 진찰이 필요할 거고요. 유방 촬영술이라고 하는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 것, 그리고 유방 초음파라고 해서 초음파로다 유방을 직접 보는 것, 그리고 만약에 혹이 있거나 증상이 있어서 그 부위에 이상한 게 있다고 하면 조직 검사를 저희가 추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암으로 다 진단이 되거나 다른 데에 있는 부위를 좀 더 상세하게 보기 위해서 MRI를 추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네. 그럴 때만 검사를 받으면 되는지. 40세 이후에 1 내지 2년에
한 번 정도 유방 촬영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권고 방법이고요. 엄마나 이모나 이런 분들이 가족력이 있는 유전성 유방암이 걱정이 되시는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유방 촬영술, 유방 초음파 이런 검사를 연령보다 훨씬 더 일찍 정기 검진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결국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된다. 이런 말. 네, 의사는 원래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어떤 치료를 하는지 궁금한데 유방을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네. 재건 성형도 함께 가능한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수술적인 치료죠. 제일 첫 번째 하기도 하고요. 근데 수술적인 치료는 그냥 질환이 발생이 돼서 하는 치료적인 요법과 질환이 걱정이 돼서 하는 예방적인 절제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는 사실은 질환이 발생된 게 아니라 유전성 유방암의 발병률이 높은 군으로 다 구분이 돼서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유방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이고요. 질환이 없는 거를 예방적으로 절제하니까 수술 자체도 좀 더 수월하기도 하고 미용적으로 다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재건술을 대부분 다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치료적으로 절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전부 절제하는 방법과 부분 절제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부분 절제한 경우에는 국한되어 있고 좀 더 진행되지 않았을 때 많이 진행을 하는 방법이고 전절제는 여러 군데가 있고 그래도 아무래도 좀 더 진행된 경우에 치료적인 목적으로 해서 전부 절제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로봇 유방 전절제술 많이 들어오셨을 네. 거예요. 저희 병원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인 치료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미용적인 효과도 뛰어날 수 있게 로봇 절제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 전부 절제하는 게 유방 한복판에 지나가는 흉터를 남기는 것과는 다르게 겨드랑이 때 숨어서 안 보이는 부위에 한 4cm 정도 작게 째거든요. 그래서 작게 째고 보이지 않는 부위에 흉터가 있으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상태가 되고 로봇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조기암에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나서 재건술은 늘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미용적인 효과도 좋고 치료적인 효과도 좋은 면에서 최근 들어서는 조기암에서 많이 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거 외에도 항호르몬 치료 그리고 항암요법 표적 치료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될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방사선 치료가 대부분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암의 성격을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각각의 성격에 맞게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치료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평소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관리 꿀팁을 알려주세요. 세상에 왕도는 없죠. 일상에서 내가 이거를 막을 수 있다는 걸 보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저희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체중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운동을 적절하게 해주고 그리고 아무래도 조기에 진단할수록 환자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찬스가 많은 질환이니까 정기검진을 제때 제 나이에 시행을 해주셔서 우리가 일찍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유방암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유방암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20년간 유방암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치료할 수 있는 많은 무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 비교적 치료가 수월한 질환이기 때문에 유방암에 걸렸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래도 예후가 좋은 유방암에 걸렸다라고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환자분들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평생을 지내실 수 있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여성분들이 건강을 잘 유지하셔서 무엇보다 유방암에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